밀리미터 권순정 실장 옆에 3분 전부터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발랄해졌어요, 최근에. 자, 네, 이제 선거가 좋습니다. 시작되었고, 네. 선거가 시작되면 이제, 보수 진보 집결하기 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만은, 이상기류가 이번 주에 잡히고 있습니다. 이상기류라고 하는 건 보수 진보가 서로 집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먼저, 오늘은 정당 지지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4.9%포인트.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50.8%가 나왔고요. 7주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25일에 56.5%. 이 정도가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한 5% 가까이 떨어진 거 굉장히 큰 폭인데요. 네. 근데 3일 연속 하락해서 어제 일간에는 50.3%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효과에 업혀간 측면이 있는데 국회가 주목받는 최근에 몇 가지 사안들이 있었어요. 네. 그 하나를 한번 꼽아보시죠.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든가 그리고 최저임금안. 이렇게 이제 이건 여당의 책임, 그러니까 그 정부의 책임.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이건 여당의 책임 아닌가 하고 구분되어서 보여지는 사안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금맞이 알려주마에서도 이제 최저임금안 개정안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 지금 이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트위터라든지 각종 커뮤니티 심지어 청와대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거부권을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 금방 들어오기 전에 최저임금으로 해서 검색을 해서 트위터를 봤더니 거의 한 2, 3분 간격으로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부정적인 그 트윗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민주당이 주도를 했던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나. 근데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서 사실 북미 정상회담 관련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최근에 금방 말씀하셨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민주당이 20표 정도 이탈했다고 하죠. 이 부분도 상당히 컸습니다. 잊혀졌다가 지금 이제 국회를 다시 주목하게 되는 사건들이 터지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놀랐었는데 사실 큰 선거를 앞두고 큰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의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데 한 5%포인트 빠진 것은 사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상당히 크게 빠진 거거든요. 크게 빠진 겁니다. 물론 요 사안 최저임금안 개정안 관련해서 그리고 소득 양극화 그리고 소위 이제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기사가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물론 엄청나게 많이 쏟아낸 의도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떨어지라고 이제 지지율 떨어지라고.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딱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최저임금 이 관련해서 언론에서 맹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사회 양극화를 그 원인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최저임금 개정안을 그럼 보수 매체들은 칭찬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수 매체는 칭찬하지 않고 사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크게 내걸었던 것이 최저임금 1만 원.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하거든요. 사실 지난 월요일 날에 통과됐던 부분들은 국정 철학이라든지 전체적인 방향성과 그게 개혁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실제 얼마나 그런 영향이 있는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것이고 최저임금법의 세부 내용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데 어쨌든 만약에 애초 공약대로 갔으면 애초 공약대로 갔다고 이제 보수 매체에서 공격했을 것이고 이게 개정안이 이렇게 개정됐다고 하면 보수 매체에서는 또 이걸 개정했다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공격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부정적인 뉴스, 경제 관련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쏟아졌다. 많이 쏟아졌고요. 이제 자세히 보면은 보수층들 같은 민주당을 지지했던 보수층 일부는 이제 무당층을 거쳐서 한국당 쪽으로 간 그 양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20대라든지 진보층과 중도층 같은 경우는 정의당 쪽으로 이탈하는 양상이 지난주에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금방 얘기 나눴던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뭐 보수 진영에서 예를 들어 최저임금 관련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요. 네. 그러면 그 보수 매체,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대로 일부 수용해서 가주면 그러면 괜찮을 것이냐?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네. 자기 철학대로 가야 돼요. 끝까지. 예. 네. 그런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 경제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도 조사가 남아 있는데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한국당으로 넘어갈까요? 한국당 넘어가면 자, 한국당은 네. 지난 2주 삼승했고 이제 3주째인데. 네, 3주째 상승했습니다. 1.3% 포인트 상승해서 20.8%를 기록했습니다. 5주 만에 다시 20% 선을 넘어섰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부터는 17%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뭐 대구 경북이라든지 수도권 30대 이하, 60대 이상 다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의당은 1.5%포인트 상승해서 6.3%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민주당을 사실 지지했던 진보 중도 20대 일부가 일부를 흡수하는 양상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바른미래를 밀어내고 3위로 올라섰고요. 바른미래는 분석을 해보니 보수층이 소폭 이탈했는데 그것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0.6%포인트 하락해서 6.1%를 기록했고요. 평화당도 살짝 꿈틀을 그렸습니다. 소폭 오르면서 0.9%포인트 오르면서 3.2%를 기록했습니다. 예, 다른 정당의 뭐 상승폭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예. 물론 뭐 민주당은 다른 정당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직도 그렇기는 합니다. 폭이 네. 커도 뭐 눈에 잘 안 띄긴 하는데 네. 절대 수치로 보자면 4%대도 굉장히 큰 거죠. 일주일 사이에 4%. 네,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짚어보겠습니다. 거꾸로 정당이 대통령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안이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거의 대통령이 정당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입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0.7%포인트 하락해서 71.8%입니다. 부정평가도 호전입니다. 1.3%포인트 하락해서 21.3%입니다. 이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네. 부정평가 떨어지고 긍정평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당이 까먹은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대통령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큰 틀의 그 정상회담 관련이나 이런 영향들이 왔었는데 거기 신호는 좋거든요. 저는 사실 이번 주 들어서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요. 왜냐하면은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1, 2주 조정을 하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드라마가 있었죠. 북한과 미국이 상당히 싸우지 않습니까?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전격 취소 공개 사안을 하면서 그러면서 빠졌던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 후에 또 급변을 했습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이 2차요. 2차인가요? 전체로 4차고. 예, 이번 정부 들어서는 2차. 그리고 이제 급물살을 지금 타게 됐죠. 6.12 싱가포르. 그래서 이제 오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긍정 요인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국회 민주당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대통령과 여당이 주고받은 효과 중에 정당이 대통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눈에 띄는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예, 이번 주 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28일부터 30일까지 4월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0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1%였습니다. 자, 근데 큰 틀에서 보자면 이게 진보 보수로 양극화 선거 국면에서 표가 모인다. 정의당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니까요. 이틀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던 이제 보수층 일부가 이제 자유한국당 쪽으로 간 경향은 있지만 아까 5%포인트 정도 빠졌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정의당이라든지 또 일부 이제 민주평화당 쪽으로 이제 빠진 이제 경향이 보였습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만 지지율이 빠졌네요. 예, 바른미래당만 빠지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것마저 알려주마. 네. 짧게 해보자. 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 네, 국민여론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기산여금하고 복리후생부 일부를 최저임금
산정을 할 때 그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찬성하는지 최저임금이 반대하는지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네. 네. 반대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46.3%가 반대를 했습니다. 네. 찬성은 39.5%였습니다. 한 6점 몇 % 정도 되니까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어떤 그러한 어떤 반대가 우세한 양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예. 뭐랄까요? 착시가 있는 것이 네. 반대한다는 것이 최저임금법,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건지, 네. 최저임금은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건지, 네. 둘 다의 반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질문은 그렇게 명쾌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개정된 최저임금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제 말은 네. 그러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네. 잘 모름이 저는 한 20% 넘게 그 유보청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4%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근데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다음에 찬반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되게 중요한 왜냐하면은 문제니까.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네.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네. 최저임금을 올리는 걸 반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정의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 지지자는 80%가 반대를 했습니다. 정의당 지지자들은 이런 사안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죠. 네.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이 좀 더 많아요. 물론 반대도 한 40% 가까이 나왔지만 그건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그냥 찬성하는 그렇게 봅니다. 네. 거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모든 연령이라든지 이념 성향,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반대가 많이 나왔는데 좀 여기에는 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응답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최저임금을 싶어요. 올리는 걸 반대한다는 분들과 그런 부분들 최저임금이 이런 식이면 실질적으로 충분히 오르지 않는 거잖아라고 생각해서 더 올려야 한다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 반대는 그래서 구분이 좀 필요한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최저임금을 할까요?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합니까? 올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산정하는 거. 물론 다른 문제인데 효과는 올리냐 그렇죠. 충분히 올리냐 아니면 충분히 올리지 못하냐. 한번 좀 설계를 좀 제가 고민해 볼게요. 네, 그게 나와야. 네. 근데 어느 정도 진짜. 전체적인 물론 이제 그 잘 모르고 응답을 한 분들도 있겠지요.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응답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도 합니다. 폭이 커도 뭐 눈에 잘 안 띄긴 하는데 절대 수치를 보자면 4%대는 굉장히 큰 거죠. 일주일 사이 4%. 네,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짚어보겠습니다. 거꾸로 정당이 대통령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안이 되네요. 예, 지금까지는 거의 대통령이 정당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0.7%포인트 하락해서 71.8%입니다. 부정평가도 호전입니다. 1.3%포인트 하락해서 21.3%입니다. 이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네. 부정평가 떨어지고 긍정평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당이 까먹은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대통령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큰 틀의 그 정상회담 관련이나 이런 영향들이 왔었는데 거기 신호는 좋거든요. 저는 사실 이번 주 들어서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요. 왜냐하면은 4.17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1, 2주 조정을 하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과 미국이 상당히 싸우지 않습니까? 그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전격 취소 공개 사안을 하면서 그러면서 빠졌던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 후에 또 급변을 했습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이 2차인가요? 2차인가요? 전체로 4차고. 예, 이번 정부 들어서는 2차. 그리고 이제 급물살을 좀 타게 됐죠. 6.12 그 싱가포르 그래서 이제 오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긍정 요인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국회 민주당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그 대통령과 여당이 주고받은 효과 중에 정당이 대통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눈에 띄는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주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28일부터 30일까지 4월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0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1%였습니다.
자, 근데 뭐 큰 틀에서 보자면 이게 진보 보수로 양극화 선거 국면에서 네. 표가 모인다. 뭐 정의당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니까요. 네, 이틀한 이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던 이제 보수층 일부가 이제 자유한국당 쪽으로 간 경향은 있지만 아까 5%포인트 정도 빠졌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정의당이라든지 또 일부 이제 민주평화당 쪽으로 이제 빠진 이제 경향이 보였습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만 지지율이 빠졌네요. 예, 바른미래당만 빠지고.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것마저 알려주마. 네. 짧게 해보자. 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 네, 국민여론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그 정기 산입금하고 복리후생부 일부를 최저임금 산정을 할 때 그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찬성하는지 최저임금이 반대하는지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네. 네. 반대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46.3%가 반대를 했습니다. 네. 찬성은 39.5%였습니다. 한 6점 몇 퍼센트 정도 되니까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그러한 반대가 우세한 양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예. 뭐랄까요, 착시가 있는 것이 네. 반대한다는 것이 최저임금법,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건지, 네. 최저임금은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건지, 네. 둘 다의 반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질문은 그렇게 명쾌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개정된 최저임금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근데 제 말은 네. 그러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네. 잘 모름이 저는 한 20% 넘게 유보청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4%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근데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다음에 찬반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되게 중요한 왜냐하면은 문제니까. 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네.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네. 최저임금을 올리는 걸 반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정의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 지지자는 80%. 일부터 권순정 실장 옆에 3분 전부터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발랄해졌어요, 최근에. 자, 네, 이제 선거가 좋습니다. 시작되었고, 예, 선거가 시작되면 이제, 보수 진보 집결하기 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만은 이상기류가 이번 주에 잡히고 있습니다. 이상기류라고 하는 건 보수 진보가 서로 집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네. 숫자부터 오늘은 정당 지지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4.9%포인트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50.8%가 나왔고요. 7주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25일에 56.5%. 이 정도가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한 5% 가까이 떨어진 건 굉장히 큰 폭인데요. 네. 근데 3일 연속 하락해서 어제 일간에는 50.3%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예. 문재인 대통령 효과에 업혀간 측면이 있는데 네. 국회가 주목받는 최근에 몇 가지 사안들이 있었어요. 네. 예. 그 하나를 한번 꼽아보시죠.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든가 예. 그리고 최저임금안. 예. 네. 이렇게 이제 이건 여당의 책임, 그러니까 그 정부의 책임. 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이건 여당의 책임 아닌가 하고 구분되어서 보여지는 사안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오늘 그것마저 알려주마에서도 이제 최저임금안 개정안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 네. 지금 이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트위터라든지 각종 커뮤니티 심지어 청와대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거부권을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 금방 들어오기 전에 최저임금으로 해서 검색을 해서 트위터를 봤더니 거의 한 2, 3분 간격으로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부정적인 그 트윗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민주당이 주도를 했던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나. 근데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서 사실 북미 정상회담 관련 때문에 잘 드러난 쪽으로 간 그 양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20대라든지 진보층과 중도층
같은 경우는 정의당 쪽으로 이탈하는 양상이 지난주에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금방 얘기 나눴던 그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 뭐 보수 진영에서 예를 들어 최저임금 관련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요. 그러면 그 보수 매체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대로 일부 수용해서 가주면 그러면 괜찮을 것이냐?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철학대로 가야 돼요. 끝까지. 네. 그런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 경제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도 조사가 남아 있는데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한국당으로 넘어갈까요? 한국당 넘어가면 자, 한국당은 지난 2주 상승했고 이제 3주째인데. 예, 3주째 상승했습니다. 1.3% 포인트 상승해서 20.8%를 기록했습니다. 5주 만에 다시 20% 선을 넘어섰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부터는 17%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뭐 대구 경북이라든지 수도권 30대 이하, 60대 이상 다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의당은 1.5% 포인트 상승해서 6.3%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민주당을 사실 그 지지했던 진보 중도 20대 일부가 일부를 흡수하는 양상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바른미래를 밀어내고 3위로 올라섰고요. 바른미래는 분석을 해보니 보수층이 소폭 이탈했는데 그것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0.6%포인트 하락해서 6.1%를 기록했고요. 평화당도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소폭 오르면서 0.9%포인트 오르면서 3.2%를 기록했습니다. 예, 다른 정당의 뭐 상승폭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예. 물론 뭐 민주당은 그 다른 정당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금방 말씀하셨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민주당 20표 정도 이탈했다고 하죠. 이 부분도 상당히 컸습니다. 잊혀졌다가 지금 이제 국회를 다시 주목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사건들이 터지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놀랐었는데 사실 큰 선거를 앞두고 큰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의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데 한 5%포인트 빠진 것은 사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상당히 크게 빠진 거거든요. 크게 빠진 겁니다. 물론 요 사안 최저임금안 개정안 관련해서 그리고 소득 양극화 그리고 소위 이제 그 경제정책에 실패했다는 기사가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물론 엄청나게 많이 쏟아낸 의도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떨어지라고 이제 지지율 떨어지라고.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딱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최저임금 이 관련해서 언론에서 맹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사회 양극화를 그 원인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최저임금 개정안을 그럼 보수 매체들은 칭찬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수 매체는 칭찬하지 않고 사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크게 내걸었던 것이 최저임금 1만 원.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하거든요. 사실 지난 월요일 날에 통과됐던 부분들은 국정 철학이라든지 전체적인 방향성과 그게 뭐 개혁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실제 얼마나 그런 영향이 있는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것이고 최저임금법의 세부 내용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데 어쨌든 만약에 애초 공약대로 갔으면 애초 공약대로 갔다고 이제 보수 매체에서 공격했을 것이고 이게 개정안이 이렇게 개정됐다고 하면 보수 매체에서는 또 이걸 개정했다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공격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부정적인 뉴스, 경제 관련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쏟아졌다. 예, 많이 쏟아졌고요. 이제 자세히 보면은 보수층들 같은 게 민주당을 지지했던 보수층 일부는 이제 무당층을 거쳐서 한국